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 상담 경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외도하는 남성들이 선택하는 상대 여성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상담한 외도 사건 847건을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외도 상대가 된 여성들 중 무려 82%가 특정한 4가지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외도하는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유형의 여성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내 주변에 그 여자가 계속 기혼 남성들과 문제가 생기는지, 왜 멀쩡해 보이던 그 남자가 하필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왜 이런 분석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외도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를 보면 외도하는 남성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일지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첫 만남에서 5분만 대화해보면 이 여자가 내 말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90%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도남들에게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자가 위험하다는 표현을 제목에 썼지만 이건 여성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노려지기 쉽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곳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소매치기를 당하는 게 피해자 잘못이 아니듯 외도의 책임은 100%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있으면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외도남들이 노리는 여성 유형 4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정서적 공허감을 느끼는 여성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32살 미혼 여성으로 5년째 연인 없이 지내고 있던 분이었어요. 이 여성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업무상 만난 협력업체 팀장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이런 일은 정말 당신밖에 못해요. 능력 있는 여성이 최고예요. 가끔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죠. 정확히 그 여성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6개월 후, 그 남성이 기혼자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 상태였어요. 정서적 공허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오랜 싱글 생활로 인한 외로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누가 나를 진짜로 이해해줄까 라는 갈증이 있어요. 외도남들은 이런 여성들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오빠,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자처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당신은 특별한 여자예요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죠. 마지막에 둘만의 특별한 관계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두 번째 유형, 자존감이 낮은 여성입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예요. 28살 기혼 여성인데 남편에게 항상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집 아내들은 다 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이때 남편 회사 동료가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형수님은 정말 현명하세요. 형이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 처음 봐요. 남편분은 정말 행운하네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모든 남자의 꿈이에요. 듣기 좋은 말들이었죠.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칭찬들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외도남들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당신은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여성을 제대로 알아보는 남자로 포지셔닝하죠. 세 번째 유형, 경계선이 모호한 여성기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유형이에요. 35살 직장 여성이었는데 성격이 너무 착하고 남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분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애매한 관계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외도남들은 이런 여성들을 금세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요. 혹시 이 문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커피 한 잔만 같이 마셔요. 상담할 일이 있어서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는 점점 선을 넘나드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술 한 잔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데? 좀 더 이따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경계선을 흐려놓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기입니다. 결혼 10년차 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40대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이때 아이 학원에서 만난 한 아버지가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때요? 당신 같은 분이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죠.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정확히 건드린 거예요. 그 남자는 자신을 새로운 인생의 가이드로 포지셔닝했어요. 나와 함께라면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죠. 이제 이들의 공통된 접근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단계, 관찰과 분석. 외도남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욕구를 파악하는데 귀신같이 뛰어나요. 대화 중에 요즘 힘드시죠? 혼자 이 일을 다 하시네요. 같은 탐침 질문을 자주 해요. 2단계, 공감과 이해. 정말 힘드셨겠어요.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라며 강한 공감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남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자님을 어필하죠. 3단계, 특별함 부여.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라며 특별함을 강조해요.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의존도를 높이는 거죠. 4단계, 점진적 선 넘기.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 그 다음 커피 한 잔, 그 다음 술 한 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고 조금씩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5단계, 비밀스러운 관계 형성.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야 라며 은밀함을 로맨틱하게 포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취약점을 스스로 인식하세요. 지금 내가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인지,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취약한 시기일수록 외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두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기혼자와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세 번째, 과도한 관심은 의심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특히 당신은 특별해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에요.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공유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회복에 집중하세요.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건강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 머물지 않아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어떤 달콤한 유혹도 통하지 않거든요. 외도남들이 노리는 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여성기예요.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여성에게는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이런 상황에 빠진 경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